그 전쟁이 끝난 후 잿더미 속에서 친절히 인류를 구원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온 세상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아물 것 같지 않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유럽의 대륙은 이제 잿더미와 폐허로 뒤덮여 절망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죠. 과연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피 흘리던 적국에게 엄청난 양의 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복수심과 깊은 불신이 만연했던 그 시절, 오직 친절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한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이 거대한 친절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초석을 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탁월한 전략과 인간적인 면모들을 통해 진정한 여유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그 암울했던 시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유럽에는 오히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 대륙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죠. 런던과 베를린, 파리 같은 대도시들은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거리에는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만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공장들은 파괴되어 멈춰섰고 농지는 황폐해져 식량 생산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은 갈 곳 없이 떠돌았고 사회 전체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장악하며 서유럽으로 그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서방 세계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지도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폐허가 된 유럽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공산주의의 물결이 서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거든요. 전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거대한 위협에 대처해야 할까요? 모두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한 인물이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었죠. 마셜 장관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인 필요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유럽 재건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승자가 패자에게 복수 대신 친절을 베풀어 함께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947년 6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단에선 그는 유럽의 경제적 회복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고 강조하며 유럽 스스로가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프로젝트, 마셜 플랜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적국들에게 쏟아붓는 것에 대한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또 돈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현명한 투자일까? 하는 의구심들이 끊이지 않았죠. 미국 의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 역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 배상금 대신 지원을 택한 미국의 이 파격적인 결정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과연 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제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셜 플랜이라는 거대한 구상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죠. 하지만 이 파격적인 제안은 처음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적국들에게 왜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현명한 투자일까 하는 냉소적인 물음표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미국의 의회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밤샘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상들 역시 전쟁 배상금 대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민 미국의 손길을 과연 잡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비이성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제안의 이면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지 마셜 국무장관의 탁월한 통찰력과 비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넘어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셜 장관은 유럽의 경제 붕괴가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넘어설 것이라고 직관했습니다. 경제적 절망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결국 극단적인 정치 이념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리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특히 당시 유럽 대륙에 드리워진 공산주의 확산의 그림자는 미국에게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유럽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의 유혹에 빠져든다면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마셜 장관은 유럽을 재건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자선 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셜 플랜은 인도주의적 친절의 탈을 쓴 미래를 향한 가장 현명하고도 냉철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잿더미가 된 유럽을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을 만들고 전 세계 경제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원대한 구상은 1947년 6월 5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단에 선 조지 마셜 장관의 입을 통해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계획 발표를 넘어 절망에 빠진 유럽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미국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유럽 재건을 위한 치밀한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물자 조달 계획부터 인프라 복구, 산업 재편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거대한 건축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의 우려와 유럽의 망설임은 여전히 컸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적대 감정을 뒤로하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미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마셜 플랜은 그렇게 수많은 의구심과 희망,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구심과 희망,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던 마셜 플랜은 마침내 1948년 4월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함이 닻을 올리듯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항해를 알린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계획을 넘어 실제 물자와 사람의 움직임으로 유럽 대륙에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가져다줄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유럽을 향해 수많은 수송선들이 쉼없이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배들에는 단순히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구호 물자만 실려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공장을 다시 돌릴 기계 부품들, 낡은 철도를 재건할 강철,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울 시멘트와 건축 자재까지 유럽의 산업과 생활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물자들은 유럽 각국의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치 생명수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물자를 조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배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시민들은 이 지원을 단순한 원조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기회로 여겼습니다. 파괴된 공장터에서는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끊어진 다리 위에는 새로운 철골 구조물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듯 유럽인들은 스스로 재건의 주체가 되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셜 플랜은 과거의 적대 감정을 뒤로하고 유럽 국가들이 서로 손을 맞잡게 하는 놀라운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오랫동안 앙숙 관계였던 나라들도 이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죠. 미국은 단순히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경제 회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미래의 유럽연합 (DU과) 같은 통합된 유럽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들은 연대라는 강력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서유럽의 재건 노력과 미국의 친절 전략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죠. 소련은 마셜 플랜을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마셜 플랜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경제협력기구인 COMECON을 설립하며 동서 진영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얼음 덩어리가 충돌하듯 세계는 냉전이라는 차가운 긴장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1948년 베를린 봉쇄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모든 육상 교통로를 차단하자 서방 연합국들은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쳐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해야 했죠. 이는 마셜 플랜이 단순히 경제 원조를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냉전의 중요한 전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그렇게 단순한 경제 계획을 넘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전략이자 친절의 이름으로 시작된 치열한 이념 대결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유럽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셜 플랜이라는 거대한 친절의 손길을 잡고 유럽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잿더미를 털고 일어섰죠. 한때 포연에 휩싸였던 도시들은 생기와 활력으로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즐비했던 거리마다 상점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죠. 전쟁으로 멈춰섰던 공장 굴뚝에서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숙련된 기술자들과 젊은 노동자들은 희망찬 눈빛으로 기계들을 돌렸습니다. 생산량은 놀랍도록 증가했고 유럽 경제는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파괴되었던 도로와 다리는 새로운 기술로 더욱 튼튼하게 재건되었고 현대적인 항만시설과 철도는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어요. 경제적 안정이 찾아오자 극심했던 정치적 혼란도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렸고 과거 이념 대결로 얼룩졌던 사회는 평화와 화합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사람들의 삶에 찾아온 겨유였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고 가족들은 주말이면 공원으로 소풍을 떠나며 작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서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피 흘리던 적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공동의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같은 협력기구들을 설립하며 오늘날 유럽연합의 위대한 초석을 놓게 되었죠. 마셜 플랜은 단순한 경제 원조를 넘어 대륙 전체의 평화와 통합을 이끌어낸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이들이 이제는 손을 맞잡고 미래를 건설하는 모습은 전쟁의 상흔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마셜 플랜은 단순히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인류가 스스로에게 베푼 가장 큰 친절이자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였어요. 누군가는 이를 이타적인 전략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여유들은 어쩌면 이처럼 과거의 거대한 친절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셜 플랜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친절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요. 진정한 여유로운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그것은 바로 상호 존중과 연대, 그리고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입니다. 거대한 친절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친절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